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차 측 주파수와 2차 측 주파수는 같다. 변압기에서는 1차 측 주파수와 2차 측 주파수가 같습니다. 두 번째, 직류 전원을 공급하면 교변자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압기는 교류에서 사용하는 거죠. 직류에서는 변압기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부하의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변압기에서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모두 공급이 가능합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철심의 투자율이 무한대다. 이상적인 변압기이기 때문에 자기 저항이 0이죠. 자기 저항이 0이 되려면 투자율이 무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 변압기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차 공급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한 변압기에서 1차 코일의 건수를 3분의 1배로 줄였을 때 여자 전류와 최대 자속은 몇 배로 변화하는가? 단 건수 변화에 따른 1차 저항 및 1차 누설 리액턴스는 동일하게 설계하며 변압기 철심은 포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보죠. 여기를 N회 감고 여기에 흐르는 게 I, 여자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의 전압을 제가 편의상 2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자 전류를 흘리면 분명히 여기에는 자속 파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2는 먼저 4.44 FN 파이 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공급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다. 얘와 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일에 감긴 횟수 N과 자속 파이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럼 여기 있는 N의 값을 지금 3분의 1배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속은 자, 전압이 일정하기 위해서 자속은 몇 배가 돼야 돼요? 3배가 돼야 되겠다. 최대 자속은 몇 배? 3배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자력이라는 게 있죠. 기자력 F는 N, I equal pi R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철심의 자기 저항은 일정할 것이고요. 얘 자속이 3배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N은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 여자 전류는 몇 배가 돼야 돼요? 얘는 3분의 1배가 돼요. 얘는 3배가 되니까 넘어가면 여자 전류는 9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 전류는 9배, 자속은 3배가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 권선이 240이고 1차 측 유도기전력이 실효치 240V를 발생시키는 50Hz 전원에 접속되어 있다고 할 때 철심 내의 정연파 자속의 최대치의 근사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 2다 라고 하는 것은 4.44F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파이 M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파이 M 관련된 식으로 적게 되면 4.44 FN 2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4.44 주파수 50 코일에 감긴 횟수 240 전압이 24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차 전압이 4400V인 단상변압기가 전등부하에 10A를 공급할 때 입력이 2.2kW이면 이 변압기의 건수비는 얼마인가?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 측의 전압이 4400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부하는 2.2kg니까 2200W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A이다. 그럼 여기에서 요 2차 측에 대한 전압은 당연히 V는 I분의 P가 됩니다.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220V다 이거죠. 얘가 220V. 그럼 번스비가 얘가 20대 1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얘의 20배잖아요. 그래서 20대 1.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8ohm인 앰프에 32ohm의 임피던스를 가진 스피커를 연결할 때 임피던스 정압용 변압기를 사용하여 최대 전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정압용 변압기의 앰프 측 권선수가 200이라면 스피커 측 권선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라고 보고요. 여기는 이제 전원입니다. 이때 내부 임피던스가 여기 이제 8ohm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32oh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 측의 권선수가 여기가 200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편의상 N1, 여기를 N2라고 했을 때 얘가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이 N2의 권선수가 얼마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변압기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게 되면 얘를 이제 G2 다시라고 써볼까요? 얘는 A의 제곱 G2란 말이에요.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냐? G1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G1은 8이다 라는 거고요. G2는 32란 얘기잖아요. 얘가 A의 제곱 3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로부터 우리는 A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수비 A다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고 4분의 1에다가 32를 곱하면 8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와 얘의 건수비가 1 대 2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200이면 2배니까 여기의 건수는 400이 되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기기기의 철심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강자성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자성체다라고 하는 것은 자화가 잘 되는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자화되며 쉽게 자석이 되는 성질을 갖는 것을 우리는 강자성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강자성체는 투자율이 높습니다. 자, 이때 1번 강자성체는 높은 투자율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강자성체 내부에 발생하는 자기 밀도는 포화 현상을 갖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자성체에 가해지는 외부 자석의 변화에 따라 자화 곡선이 달라지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존재한다. 그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존재를 하겠죠. 자성체에. 네 번째, 강자성체는 일반적으로 잔류자석과 보자력이 큰 경자성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자성체가 뭐냐면 영구자석 응용이 되는 자성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철이다라고 하는 것은 망간을 함유한 주철라고 되어 있고 이때 자성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경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성체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기기기의 철심을 성층하여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전기기기의 철심에는 규소 강판 성층을 합니다. 이 규소를 함유하는 것은 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규소 강판을 쌓는 것을 우리는 성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층하는 이유는 와전류손, 즉 와류손을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와전류손을 줄이기 위하여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유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변압기 유를 절연유 또는 냉각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변압기 유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으로 보시게 되면 1번에는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은 이제 끓는 점은 높고 어는 점은 낮아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점도가 낮고 점도가 낮다는 얘기는 끈적거림이 낮다. 즉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 세 번째는 침전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절연유이기 때문에 절연저항이 커야 되고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응고점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점이 낮아야 된다 이거.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투명도하고 변압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kV A, 2000대 200V 60Hz 단상변압기를 개방회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2차 측을 개방하고 1차 측의 전압 2000V를 인가했을 때 입력 전류가 0.6A이고 입력 전력이 400W라고 한다. 이 변압기의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변압기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회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럼 여기에서 요 전압을 우리는 이제 V1 이렇게 적어볼까요? V1인데 1차 측의 전압이 뭐예요? 2000대 200V, 2000대. 그쵸?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0.6A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컨덕턴스다 라고 하고 여기는 서셉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현재 소비되는 전력이 400W다 이거예요. 400W. 얘를 우리 뭐라고 해요? 얘를? 변압기 개방 시험에서 전력계가 지시하는 값을 우리는 철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철손은 다 어디서? 여기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PI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잖아요. R분의 V1 제곱 이거잖아요. R분의 V 제곱이 전력이잖아요. 근데 우리 R분의 1을 뭐라고 해요? 컨덕턴스라고 해요. G. 그쵸? V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컨덕턴스 G가 알고 싶다고요. G는 V1 제곱에 PI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V1 제곱, 요거 제곱하면 2000을 제곱하면 4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돼요. 요거 제곱하면 2000을. PI는 4, 100, 4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니까 0.0001 지멘스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상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에서 1000V로 단락 시험을 한 결과 1차 측 전류는 2A이고 입력 전력은 1200W였다. 이 변압기 1차 측 환산 등가회로의 누설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변압기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단락 회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차 측을 뭐 했다? 단락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1차 측의 전압을 가했을 때 지금 1000V를 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2A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변압기의 저항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의 값은 1차 측 저항과 2차 측 저항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일 거고요.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값도 1차 측 리액턴스와 2차 측 리액턴스를 1차 측으로 환산한 이 값이 될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게 1200W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전류는 여기에 이렇게 2A가 흐를 것이고요. 그럼 I의 제곱 R이 1200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전류는 2A라고 했어요. 그죠? 2의 제곱하면 4네요. 4 R equal 1200 되기 때문에 R equal 300ohm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300ohm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임피던스 한번 볼까요? 임피던스는 분명히
전류분의 전압이 될 것입니다. 전류는 2이고 전압이 1000이기 때문에 500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항이 300옴이고 임피던스가 500옴이면 당연히 리액턴스는 뭐가 돼요? 400옴 되어야 되겠죠? 왜? 임피던스의 제곱은 R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X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300이고 400이면 얘가 500 되겠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400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00대 220V 10kVA의 단상변압기에 임피던스 전압은 66V이고 임피던스 와트는 100W이다. 이 변압기에 전격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압 변동률이 최대로 되는 부하의 역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P다 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의미하게 되고요. Q다 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 전압 변동률 입실론 맥스다 라고 하는 값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 퍼센트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쓰였으니까 얘는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때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 즉 P 값은 퍼센트 저항 강화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격 전압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백분율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동일하게 제가 위아래 똑같이 전격 전류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전격 용량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I제곱 R,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즉 동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P, N분의 PC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전격 용량은 10kVA니까 10의 3승 되고요. 동선은 100W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곱하기 100분율로 하게 되면 얘는 1%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값이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 측의 전격 전압은 지금 3300V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3300 되고요. 문제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6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6. 그럼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2%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역률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R 이런 거 있었죠. 그쵸? 그럼 똑같이 여기에 퍼센트 해도 그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백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하시면 50%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상변압기 2차 무부하 전압이 220V이고 전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10V이다. 이때 전압 변동률은 식을 보게 되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2차 전격 전압 분의 2차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 곱하기 백분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차 전격 시, 즉 부하 시 단자 전압은 210 되고요. 무부하 시는 220 마이너스 210 되겠죠. 곱하기 백분율 계산해보면 4.76%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전격에서 백분율 저항 강화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4%에 단상변압기를 역률 80%의 전부하로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은 우리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P는 퍼센트 저항 강화니까 2 곱하기 역률 0.8 플러스 Q 값은 4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4%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및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각각 3% 및 4%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최대값과 이때의 역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린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퍼센트 저항 강화는 3%이고요.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4%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임피던스분의 R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임피던스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5분의 R은 3이잖아요. 계산해보면 0.6이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은 5%, 역률은 0.6, 3번이 되겠습니다. 권선비 30대 1인 단상변압기의 전부하시 2차 단자 전압이 100V이며 전압 변동률은 5%이다. 이때 1차 측 단자 전압은 변압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차 측 그리고 2차 측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권수비가 30대 1이다 라는 거고 2차 측의 부하시 단자 전압 여기가 100V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5%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됩니다. 100분율로 하면 곱하기 100 되겠죠. 그럼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공식 여기 있는 무부하 단자 전압은 1 플러스 입실론의 Vn 되고요. 자, 다시 전격 전압은 1 플러스 입실론분의 V0가 됩니다.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전압이에요. 요거 E2. 근데 E2다라고 하는 것이 무부하 단자 전압과 같은 값이다 이거예요. 여기 코일에 걸리는 전압. E2는 1 플러스 입실론의 Vn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0.05 그렇죠? 곱하기 100 됩니다. 그럼 얘는 105V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5V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E1이다 라고 적어볼까요? 그럼 E1은 A, E2이죠 뭐. 30 곱하기 105 하시게 되면 3150V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이 3150V이다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 1차 측에 대한 단자 전압 V1인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을 것이고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 1차 측의 전압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화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즉 V1과 E1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V1 단자 전압은 3150V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여자 전류와 철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변압기 등가이로를 작성하기 위한 시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선 측정, 하나는 단락 시험, 하나는 무부하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무부하 시험을 다른 말로 개방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권선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권선에 있는 저항의 값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압계가 지시하는 값을 우리 임피던스 전압 또는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을 동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단락 시험을 통해서 동손이라든가 또는 누설 리액턴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방시험,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2차 측을 개방하고 1차 측에 전격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전력계가 지시하는 값이 철손이 됩니다. 자, 이로부터 이 개방시험으로는 철손이라든가 여자 어드미턴스 그리고 여자 전류, 위삼각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자 전류와 철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무브화 시험, 다른 말로 개방시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변압기의 무브화 전류를 부하가 없을 때, 즉 여기에 흐르지 않을 때 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자 전류다라고 얘기하죠. 변압기의 무브화 전류를 우리는 여자 전류다. 이때 이 무브화 전류는 변압기의 철심의 자속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즉 자속을 만드는 데 생성하는 요 전류를 우리는 자화 전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화 전류와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을 사용하는, 즉 여기에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발생하는 얘를 우리는 철손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브화 전류는 우리가 여자 전류,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자화 전류, 그리고 철손에 해당하는 전류는 철손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kVA 6000대 200의 전격인 삼상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3%라고 할 때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긴 경우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여기에서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삼상에서 IN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선간 전압분의 전격 용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 3%라고 했고요. 100 곱하기 루트 3. 여기에서 2차 측에 삼상 단락 생긴 경우에 2차 측에 단락 전류를 묻는 거기 때문에 2차 측에 대한 전압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200 분의 기준 용량 30 kg니까 곱하기 10에 3승 되고요. 단위가 킬로암페어의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3분의 5 킬로암페어 4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00kV 암페어 4000대 200V의 단상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1차 측 고장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5%이다. 그럼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 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얘는 단상이기 때문에 전압분의 전격 용량으로 우리가 전격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5 분의 100 곱하기 1차 측의 단락 전류니까 전압도 당연히 1차 측 전압을 적용해야 되겠죠. 4000V. 그렇죠? 그 다음에 용량은 100kg. 10에 3승.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500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된 경우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여기서 전격 전류 분의 단락 전류 IS를 구하라 이거죠.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이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단락비 K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4%이다 라고 되어 있고 위에가 100이기 때문에 25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여기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은 단락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 시험은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변압기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압계가 지시하는 값이 임피던스 전압이고요.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 다른 말로 동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에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계가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을
이 변압기의 전압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하를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에서 철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철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테리시스손, PH다라고 하죠. 얘를 히스테리시스손, 즉 이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는 것은 철심이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PE다라고 하는 와류손입니다. 이 자속이 철심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회전하는 전류가 발생할 것이고 이 전류와 이 철에 있는 저항과 의해서 I제곱 R이다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와류손이다라고 하죠.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 와류손. 그럼 히스테리시스 손은 어떻게 쓸 수 있냐? K에 F에 B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류손은 K에 T의 제곱, F의 제곱, B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철손 중에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80% 정도가 되고요. 와류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때 그럼 변압기에서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4.44 F 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4.44 N 먼저 쓰겠습니다. N 그리고 최대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즉 F 이거 F 먼저 쓰고 BM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4.44N N은 코일에 감긴 횟수 그리고 A는 면적이잖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상수값 K에다가 F의 BM이다라고 하는 함수로 쓸 수 있어요. 얘를 2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K의 F의 B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K-에 그쵸? K-에 F의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F의 BM제곱이라고 하는 걸 얘를 2라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얘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와류손을 한번 볼까요? 와류손. 얘는 K-에 K의 T제곱에 얘는 F의 BM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쵸? 얘는 K-에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얘는 이 주파수와 무관해요. 와 무관하다. 그런데 이 철손을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대부분 요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철손은 그냥 히스테리시스 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철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로부터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히스테리시스 손은 뭐 한다고요? 네, 감소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손도 뭐 한다? 네, 감소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00V 60Hz용 변압기의 와류손이 450W이다. 이 변압기를 2200V 50Hz에 사용할 때 한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압기에서 유기기전력 2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44 F N 파이 M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여기서 자속 파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N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선수, A다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이죠. 그럼 이 변압기를 만들면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기기전력 2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값 K에다가 F의 BM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와류손 P2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값 K에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상수값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떠한 상수값 K 다시에 F의 제곱, BM 제곱, F의 제곱, BM 제곱 하면 2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2제곱. 그렇죠.
와류소는 전압의 제곱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압이 3300에서 2200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이때 3300일 때는 와류손이 450W였다 이거예요. 그럼 2200일 때는 450에다가 전압이 몇 배가 됐어요? 3300분의 2200배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 제곱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200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철손 2kW인 변압기가 하루 중에 무부하로 4시간, 2분의 1 전격부하로 10시간, 그리고 전격부하로 10시간 동안 운전되었다면 하루 중 발생되는 손실의 총량은 단 전격부하에서 동소는 4kW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에는 철손과 동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와 관계없이 일정한, 즉 변압기에 전원이 인가되면 발생하는 손실이 됩니다. 24시간 동안 전원이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철손 PI는 2kW죠. 2kW에다가 24시간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48kWh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동소는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부하에서는 동손이 발생하지 않고요. 자, 2분의 1 전격부하에서는 2분의 1의 제곱에 전격부하 시 4kW죠. 얘를 10시간 운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격부하는 1의 제곱이 되겠죠. 4에 10시간 운전하였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50kWh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체 손실은 철손과 그 다음에 동손을 더한 98kWh가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kVA 단상변압기에 철손이 1.2kW, 전부하 동손이 2.4kW일 때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몇 배의 전부하에 대해서 나타나는가? 여기에서 최대 효율이 나타날 때에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세우면 철손 PI equal M제곱 P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을 의미하고요. PC라고 하는 것은 전부하시의 동손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M, 부하율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M은 루트 전부하 동손 PC분의 PI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전부하 동손은 2.4이고요. 그 다음에 철손은 1.2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 효율과 전일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변압기의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적게 되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입니다. 즉 출력 플러스 손실, 손실에는 이 철손과 동손이 있습니다. 분의 출력, 이것이 변압기의 효율이 된다.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즉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즉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게 되면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 효율이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됩니다. 두 번째, 하루 중 전부하 운전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자, 전부하 운전되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손이 작다는 얘기예요. 전부하 운전되는 시간이 짧다. 어떻다? 동손이 작다. 전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손실 중 철손의 비중이 작게 돼야 된다. 그죠? 철손도 작아야 되겠죠.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는데 이게 전부하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동손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손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2분의 1 전격 부하 시의 철손은 전부하 철손의 50%이다. 다시 2분의 1 전격 부하 시의 철손은 전부하 철손의 50%가 아니라 철손은 변함이 없어요. 얘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죠. 100%인 거죠. 2분의 1 전격 시 동손은
전부와 동선의 50%이다 라고 돼 있는데 동선은 m제곱 pc예요. 즉 동선은 전부와 동선의 m제곱배가 된다고요. m은 뭐예요? 부하율이죠. 그러니까 부하율이 2분의 1이면 동선은 그거의 제곱인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5%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차 전압이 6600이고 2차 전압이 220, 주파수 60Hz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1차 측에 12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계의 지시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권수비가 6600대 220이다 이런 얘기고 1차 측에 가해진 전압이 120V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로부터 전압 V2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1 곱하기 N1, N2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6600분의 220 계산해보면 4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4V이다. 당연히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죠. 6600대 220이니까 전압이 감소할 거예요. 그럼 120에다가 6600분의 220을 하면 여기는 4V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속은 철심을 통과해서 이렇게 자속이 흐르겠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이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나오는 거가 어디예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의 극성과 얘의 극성이 같다 이러네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 라고 한다면 출력에서도 파형이 똑같이 이러한 파형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예요? 기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 기준이 얘도 똑같이 이거랑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전압계는 요 점과 요 점 간의 전이 차잖아요. 그럼 요 점의 전위는 120이고요. 요 점의 전위는 4V란 말이에요. 즉 여기가 120V일 때 여기는 4V이다 이런 얘기네. 그럼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은 얘에서 얘를 뺀 116V의 전압이 측정이 되겠죠. 전이차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변압기 세대를 이용한 삼상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삼상을 만들 때에는 크게 Y결선과 델타결선이 있습니다. 그럼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이 30도 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결선은 지금 델타 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결선. 1번.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틀린 내용이죠. Y결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1차 측 선간전압과 2차 측 선간전압 사이에 30도 이상 차가 발생한다. 이것도 Y결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접지선을 통해 3고조파가 흐름으로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이 델타 결선은 접지할 수 없잖아요. 비접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Y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도 V결선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죠? 델타 결선에서는 한 대 고장 시 V결선으로 삼상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의 건수비가 A 대 1인 세대의 단상 변압기를 Y 델타로 결선하여 송전하려고 한다. 1차 단자 전압을 V1, 1차 선전류를 I1이라고 할 때 2차 단자 전압과 2차 선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회로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차 측은 Y 결선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2차 측은 델타 결선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델타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이 V1,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얘는 지금 Y결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V1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I1이다 이거네요. 그때 여기가 뭐예요? A 대 1 이거란 얘기나요. 그럼 전압은 A분의 1배가 되는 거고 전류는 A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A 대 1이니까 그럼 얘는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루트 3 V1의 A분의 1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것의 A배가 된다고. AI1.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고요. 루트 3 A분의 V1 되고요. 전류는 요것의 루트 3배라고요. 루트 3 AI1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답을 찾아보시면 2차 측 선간 전압, 2차 측 선전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V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용량 삼상부하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V결선은 삼상 전력 공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 델타 결선에서 한 대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V결선으로 운전할 수 있다. 그죠? 델타 결선에서 한 대 고장 시 V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델타 결선의 출력에 비하여 부하 용량은 86.6%, 이용률은 57.7%로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V결선에서의 출력은 루트 3 P1입니다. 즉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이다. 델타 결선에 대한 출력률은 P 델타에 대한 PV의 출력률은 델타에서는 3P1이고요. V결선에서는 루트 3P1 됩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면 출력률은 57.7%가 되고요. 이용률은 V결선에서는 변압기를 2대 이용하기 때문에 2P1 되고요. 실제 출력은 루트 3P1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나타내면 86.6%가 된다. 따라서 출력률은 57.7%가 돼야 되고 이용률은 86.6%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2차 단자 전압이 불평형이 될 수 있다. 즉 부하가 불평형이 되면 두 단자의 전압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공장이 100kVA인 동일 전격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여 동일한 한 대 변압기를 추가하여 델타 결선하였다. 변압기를 추가하기 전에 비해 늘어난 용량으로 가장 가까운 값은? 그럼 여기에서 V결선 시 출력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입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10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100 루트 3 되고요. 얘가 100
173.2kVA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용량이 한 대일 때 델타 결선하게 되면 얘는 300kVA가 되겠죠. 그럼 300에서 173.2를 빼게 되면 126.8kV를 뭐예요? 암페어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의.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수빔이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부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해야 된다. 또는 임피던스에 반비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을 때 1번에서는 권선비 같아야 된다. 그렇죠? 전격 전압 같아야 되겠죠. 세 번째, 변압기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비례해야 된다가 아니라 반비례해야 됩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네 번째,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같은 A, B 두 대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그 용량 및 임피던스가 A기는 25kVA의 4%, B기는 20kVA의 3%일 때 이 두 대의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A, B 변압기의 부하 분담 B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정리해보면 A라고 하는 애는 25kVA를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얘는 4%이다 이런 얘기고요. B기 같은 경우에는 20kVA를 기준으로 3%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용량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 기준 용량을 100kVA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용량에 비례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용량에 비례합니다. 얘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죠, 4배. 4배가 됐잖아요. 25에서 4배가 됐다고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똑같이 4배가 되면 얘는 16%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20에서 기준 용량이 100이란 말이에요. 몇 배가 된 거예요? 5배가 된 거죠. 얘가 이렇게 5배.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똑같이 5배가 돼야 되겠다. 15%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부하 분담이라고요. 이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얘가 16대 15면 거꾸로 얘는 15대 16의 비율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하 분담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A와 B의 부하 분담률은 15대 16,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전압의 육상전압으로 변환시키는 변압기 결선법이 아닌 것은 답은 스코트 결선입니다. 우리 스코트 결선을 T 결선이다 라고도 하죠. 이 스코트 결선은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3상을 2상으로 변환해주는 것은 스코트 결선, 그 다음에 메이어, 우드브리지 결선이 3상을 2상으로 변환하게 되고요.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것은 2차 이중 Y 결선 또는 2차 이중 델타 결선, 그 다음에 대각 결선, 포크 결선이 6상으로 변환해주는 결선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W 220에 22V의 이권선 변압기를 승합 단권 변압기로 결선을 변경하고 저압측 전압을 220V를 공급할 때 고압측 전압은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권 변압기에 대한 결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전압을 220V를 인가를 하는데 얘와 얘의 전압비가 220대 22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220 권선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220V가 걸릴 것이고요. 권수비가 220대 20이니까 여기에 전압은 22V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압 측의 전압은 얘와 얘를 더한 242V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권 변압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이제 저압측, 전압이 낮은 측, VL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전압이 높은 고압측, V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입력과 출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의 단권 변압기가 됩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되어 있지 않아 저압측도 고압측과 같은 절연을 시행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일 출력에서 일반 변압기에 비해 소형이 가능하며 경제적이다. 즉 권선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동선도 줄어들고 권선량이 줄어드니까 소형, 경량화 그리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겠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권수비가 1대1에 가까울수록 즉 여기의 권수와 여기의 권수가 같을수록 동선이 적고 누설 자속이 없어 전압 변동률이 작다. 맞는 내용입니다. 단권 변압기 자체가 동량이 작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그런데 권수비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동선도 적고 전압 변동률도 작다.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삼상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상결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V결선도 있고요. Y결선도 있고요. 델타결선도 있고 변연장 델타결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교용 변류기 CT와 개교용 변압기 PT의 2차 측 연결된 계기를 교체하려고 할 때 옳은 것은 이 CT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을 단락해야 되고요. PT 같은 경우는 2차 측을 개방해야 됩니다. 만약에 CT를 개방할 경우에 이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서 2차 측에 굉장히 큰 고전압을 유기해서 2차 측 권선의 절연 파괴를 유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 같은 경우에는 단락하셔야 되고요. PT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교용 변성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개교용 변성기다라고 하는 것은 개교용 변압기 PT 또는 개교용 변류기 CT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어떤 선로가 있으면 얘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개교용 변압기 PT가 되고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개교용 변성기를 우리는 개교용 변류기 C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T와 이 CT에 관한 내용이 되겠다. 그럼 1번, 개교용 변성기는 고전압이나 대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임피던스 강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즉 전압 강하가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떠한 설비든 전압 강하가 크면 좋지 않다 이거죠. 1번 잘못된 내용이죠. 임피던스 강하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가 잘못되어 있죠. 임피던스 강하는 작을수록 좋다. 두 번째, 개교용 변성기는 변압비와 변류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철심 재료의 투자율이 큰 강판을 사용해 여자 전류를 적게 한다. 맞죠? 여자 전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자속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투자율이 큰 강판을 사용해서 여자 전류는 적게 하는 것이 좋다. 2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교용 변성기 중 PT는 1차 측에 측정하려는 회로에 병렬 접속하고 2차 측을 단락이 아니라 개방하여 전압을 측정한다. 즉 여기에 전압계를 측정한다 이거예요. 단락 잘못됐다. 개방된 곳에 전압계를 걸어서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네 번째, 개교용 변성기 중 CT는 1차 측을 측정하는 회로에 직렬로 접속하고 2차 측을 이 개방이 아니라 단락된 피측정 회로의 전류를 측정한다.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PT는 여기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전압계를 거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근데
변류기는 여기가 이렇게 단락된 곳에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요? 병렬로 연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개방되어 있는 곳에 병렬로 연결하는 거고,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요? 직렬로 연결하잖아요. 즉 단락되어 있는 곳에 직렬로 전류계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